네, 안녕하세요. 우주금입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즉 2024년에 시행된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모의 평가 6월, 9월과 그 다음에 수능에 대한 해설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원래 조금 더 일찍 마무리를 해야 했는데 제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에서 몇 번 폭발을 시키고 이제 마지막으로 완성을 하게 되었는데 다행히 2025년이 가기 전에 완성을 하게 되어서 상당히 기쁩니다. 뭐 소회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41번, 42번 문제는 작문 독해 문제인데 두 가지 문제가 결합되어 있죠. 첫 번째는 제목 문제고요. 두 번째는 문맥 어휘 추론 문제입니다. 자, 제목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본문에 나와 있는 그 글의 주제 요지를 이제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추상적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이제 그런 과정인데 크게 이제 세 가지 방식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 방식이 뭔가 하면은 1번은 주제 요지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주제나 요지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는 의문문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핵심어 설명 구조를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보통 핵심어 다음에 이제 콜론을 많이 쓰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동격을 나타내는 컴마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보기를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critical reasoning, 요게 핵심어입니다. 세 번째 보기 ethical thinking이 되어 있죠. 요게 핵심어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이런 구조가 아니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far-reaching impact of ethics on behavioral code에서 요거는 주제 형태로 되어 있죠. 윤리가 어떤 행동 규범에 미치는 뭐 막대한 영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보시면은 exploring ethical theory in the eye of the others, 다른 사람의 눈으로 윤리 이론을 탐구하는 것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주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보시면은 이제 ethical choice라고 되어 있죠. 이게 always take priority, 윤리적인 선택이 항상 우선순위를 취합니까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의문문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요거에 대한 대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대답이 그려집니다. 그 위에서 누가 나와야 되냐면 ethical choice가 나와야 되죠. 자, 그럼 여기 보시면은 요 녀석은 핵심이 두 개죠. ethics하고 그다음 여기서 보시면은 ethical theory 해서 위에 본문의 내용이 critical reasoning 아니면은 이 네 개겠네요. 그죠? 근데 아무래도 이거일 가능성은 여기 있군요. 또 ethical decision making이라고. 자, 그럼 위에 있는 글의 내용은 이 ethics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당연히 높겠죠. 자, 그렇게 살펴보시고요. 문맥 어휘 문제는 이 글의 주제를 먼저 글의 요지를 먼저 파악한 다음에 그것과 반대되는 내용이 들어가는 보기, 단어를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한 화면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좀 천천히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안 들어가네요. 자, 살펴보죠. If you understand critical thinking, 만약에 우리가 비판적 사고를 이해한다면, 자, understand as 이렇게 나왔죠. 동사 A as B인데 이렇게 내면은 이제 개념을 정의하는 제가 구조라고 말씀드렸었죠. critical thinking을 the identification and evaluation of evidence, 어떤 식별과 그 다음에 평가입니다. 뭐에 대한 식별과 평가인가 하면은 증거에 대한. 그래서 to guide decision making, 의사 결정을 안내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돼 있죠. 그러면 ethical thinking. 자, 요게 이 글의 핵심이라는 거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ethical thinking. 자, 여기서도 이제 만약에 요렇다면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 부분은 뭔가 하면은 이미 앞에 나왔던 내용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필자가 요 부분을 독자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겠다고 표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이게 이렇다면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about identifying ethical issues 거기 같죠. 윤리적인 문제를 식별해내고 그리고 evaluating these issues 이런 문제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from different perspective, 다양한 관점에서.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to guide how to respond.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안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결국 뭔가 하면 ethical thinking이라는 게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안내하는 것이다 라고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This form of ethics is distinct. 이러한 형태의 윤리는 구별됩니다. From higher levels of conceptual ethics or theory. 더 높은 수준의 개념적인 윤리나 이론과는 구별이 됩니다. The nature of an ethical issue or problem. nature, 본질인데요. 뭐의 본질인가 하면은 윤리적인 이슈나 문제의 본질은 이 관점에서는 there is no clear right or wrong response.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명백하게 옳거나 그런 반응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명백하게 옳거나 그런 게 없으니까 판단에 그에 맞춰서 판단을 해야 되겠죠. It is therefore. 그러므로 자, therefore이 들어갔네요. 그러므로 필수적입니다. 뭐가 필수적이냐? That students learn to think through ethical issues. 학생들이 윤리적인 문제를 통해서 사고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뭐보다는 follow prescribed set of ethical code or rules. 이미 규정되어 있는 일련의 윤리적인 규약이나 규칙을 따르는 것보다는 자 여기 보면은 완벽하게 아까 어디 갔었죠? 명백하게 옳거나 그런 반응이 없다고 했으니까 학생들은 윤리적인 이슈를 통해서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주제문이네요. 그죠? There is a need.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는가 하면 need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여기 일단 이센셜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need라는 표현이 나왔죠. 어떤 필요성인가 하면 to encourage recognition, 어떠한 인식을 촉진시킬, 장려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Although being ethical is defined as acting. 자, 여기 양보절이 들어갔습니다. 눈에 보이시죠? 여기 양보절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being ethical is defined. 자, be defined as는 개념 정의하는 겁니다. 윤리적이라는 것이 acting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in accordance with는 뭐뭐와 일치하여 뭐뭐와 조화를 이루어 이런 뜻입니다. 어떤 행동의 원리와 일치하도록 행동하는 것으로 규정되지만 that are considered correct, 옳다고 규정되어지는 these principles vary. 이러한 원리는 다릅니다. both between and within individual. 개인 사이에서도 다르고 개인 안에서도 다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뭔가 하면은 개인마다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가 개인마다 다르다. 그 다음 볼게요. What a person values related to their. 어떤 사람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관련이 있는데 뭐가 관련이 있는가 하면 그들의 사회적이고 종교적이고 어떤 civic, 시민으로서 시민의 믿음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influenced by their formal and informal learning experience. 영향을 받죠. 뭐에 영향을 받는가 하면 그들의 공식적이고 비공식적인 학습 경험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individual perspective may also be context dependent. 개인적인 관점은 또한 뭐일 수 있는가 하면 상황에 의존적일 수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부연 설명하네요. 이건 이제 보통 meaning을 쓰기도 하고 which means를 쓰기도 하거든요. meaning 대신에 문장이 떨어질 땐 this means를 쓰고요. 문장이 붙었을 때 이렇게 which means를 씁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는 부연 설명하는 겁니다. 앞에는 같은 내용입니다. 의미합니다. 뭘 의미하는가 하면 under different circumstances, 다양한 상황에서 그리고 다른 시간에 when they are feeling a different way, 그들이 다른 식으로 느낄 때 the same individual may make different choices. 똑같은 개인이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것. Therefore, 그러므로 자 이제 연결가 나왔습니다. 체크해 볼게요. 그리고 in order to가 나왔네요. 목적이죠. 자, in order to는 목적이 되니까
뒤쪽에 수단 방법이 나올 겁니다. 목적. In order to analyze ethical issues, 윤리적인 문제를 분석하고 and think ethically, 윤리적으로 행동하기 위해서는 자, it is necessary, 꼭 필요합니다. To understand the personal factors, 뭐가 중요하죠? 개인적인 요인들을 이해하는 것이 꼭 필요하고, 어떤 개인적인 요인인가 하면은 당신 자신의 행동 규범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인 영향을 이해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 자, 그 다음 문장은 뒤에서 보겠습니다. And how these may coincide, 그리고 어떻게 이것이 일치할 수 있는지. 자, 여기서 문제가 생겼죠.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했었는가 하면 지금 같다고 얘기했었나요? 같다고 얘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르다라고 얘기했었죠. 여기 보시면은 아까 어디 갔었죠? 베리스? 아니, 여기 보면 베리라고 되어 있죠. 그죠? 다르다고 했었습니다. 다르다고 했었는데, 그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갑자기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지금 보기에서 보시면은 How did you make coincide? 이것이 어떻게 일치하는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틀렸습니다. Alongside recognizing and accepting, 그리고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뭘 인식하고 받아들이는가 하면 the factor, 요인들인데 that drive other people's code and decision making,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규범과 의사결정에 미치는 미치는 요인들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사람마다 뭐하다고요?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이게 뭔가 하면 전부 다 정해진 규범을 따르는 게 아니고 학습하는 거거든요. 자기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이게 뭐에 영향을 받는가 하면은 그들 자신의 formal and informal learning experience, 경험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어떤 상황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고요. 그럼 이게 다른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coincide가 나왔습니다. 그죠? 나올 수가 없죠. 그 다음, 그럼 이제 제목을 볼까요? 제목을 보면은 여기 내용은 지금 ethical thinking입니다. 그런데 그 ethical thinking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therefore이라는 연결어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necessary라는 또 형용사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답이 되겠구나. 그죠? 어떤 것이 행동의 규범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 요걸 의미하는 게 되겠죠. 그죠? 그럼 이제 한번 보기 보겠습니다. 색깔 바꿔놔야 되겠네. 자, 보기 보겠습니다. 자, 일단 딱 눈에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critical reasoning 아닙니다. 그죠? far-reaching impact on ethics and behavioral code. 요건 속을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속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ethical thinking. 일단 핵심적인 단어가 나왔죠. 그 다음에 work through individual mind. 아까 여기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개인들마다 다르고 개인 사이에서도 다르다고 했죠. 그리고 그게 개인의 경험에 의존한다고 했습니다. 그 개인의 경험이라는 게 결국 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뭐죠? 걸어간다는 거죠. 개인의 마음을 통과해서 걸어가는 것. 이 걸어간다는 게 경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의외로 3점이었는데 상대적으로 좀 쉽게 느껴집니다. coincide라는 단어만 알면 정확하게 풀 수 있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첫 문장에서 ethical thinking의 개념 정의를 했죠. 핵심은 ethical thinking이고요. 이게 나중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개인들 사이에서도 다르고 개인마다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답은 어디서 냈느냐? necessary가 들어가는 그 문장에서 답을 냈었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유의와 반해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막다, 제한하다, 허용하다, 촉진하다인데 막는 게 뭐 prevent, block, bar, preclude는 차단하다라는 뜻입니다. deter는 단념시키다, discourage는 뭐뭐 못하게 하다, 인입이 금지하다, contain, 자, 여기 함께 밀어넣다는, 함께 안에 집어넣다는 뜻으로 억제하다는 뜻이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restrain, 제한하다는 뜻이고요. 요건 유발하는 겁니다. 허용하거나 유발하거나 촉진하는 것. allow, permit, cause, trigger, provoke, promote, facilitate, accelerate, encourage. 이외에 다른 단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다 적지 않았거든요. 자, 이런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외우기보다는 계속 문제를 푸시면서
계속해서 조금씩 확장해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적어 놓았느냐? 이 중에 잘 안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단어들. 그런 단어들이 나왔을 때 많이 보는 단어들과 함께 같이 익히시는 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그럼 양보질 여러 번 했으니까 양보의 부사절은 대조 효과를 통해서 주절을 강조한다. 중간에 아까 양보절이 한번 나왔었죠. 네, 그것 때문에 요거는 그냥 적어놨고요. 요거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쭉 읽어보시면서 뭐 do, although, even if, even though 나오면 이쪽이 중요하고요. while이 나왔을 때 이게 비록 뭐뭐이지만 뜻이 있습니다. 그럼 오른쪽이 중요하고요. 주절이 no matter이나 ever이 붙으면은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상관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랑 상관없이 이쪽이 중요하답니다. whether A or B는 A거나 B거나 상관없이 주절이 중요하다. as가 이렇게 중간에 숨어 있는 경우에 요걸 이제 숨은 as라고 하는데 요건 양보를 나타냅니다. 요 자리에 as 대신에 do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as만 적어놨냐? 이게 as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as만 적어놨습니다. 앞쪽에 as가 살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는 요 명사, 형용사 부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부 문제도 자주 출제되죠. 형용사 부사 물어보는. 자, 그 다음에요. 투부정사가 나오는 경우에 이게 이제 우리가 뭐 부사적 용법 중에 목적이다 이렇게 외우는데 그렇게 외우신 것보다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이쪽이 목적이고 이쪽이 수단 방법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방법이 나오니까 이쪽 부분에서 중요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조동사가 나오거나 아니면 아까처럼 it is necessary 같은 강조의 형용사, 어떤 판단의 형용사들이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단어 하나 정리하겠습니다. scribe라는 어원을 기준으로 해서 단어를 정리할게요. 자, scribe는 쓰다란 뜻입니다. describe는 D가 아래쪽으로 또는 자세하게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자세하게 써내려가는 거니까 묘사하다, 설명하다고요. 명사형은 description, 묘사, 서술. 형용사형은 descriptive입니다. 그 다음에 prescribe는 pre가 미리 쓰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쓰기 때문에 처방하다, 규정하다. 그리고 규정, 처방이고요. 그 다음에 prescript가 규정하는, 규범적인 이런 뜻인데, 자, 여기서 이 두 개의 단어가 서로 반대말입니다. descriptive라는 건 뭔가 하면은 이거는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어떤 사실을 설명하는 거고요. 밑에 나와 있는 규범적인, 규정하는 규범적인이라는 거는 어떤 당위적인 의무 같은 걸 미리 정해 놓은 겁니다. 당위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사실과 당위성의 대조를 나타낼 때 이 descriptive와 prescriptive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같이 외워주십시오. 근데 subscriber는 sub이 제일 아래쪽이거든요. 원래 의미는 뭔가 하면 제일 아래쪽에 서명하다는 뜻인데 우리가 어떤 문서가 이렇게 있으면은 요 제일 아래쪽에 서명하죠, 그죠? 그 서명한다는 경우 뭔가 하면 이 글의 내용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의하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구독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inscribe는 안에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새기다는 뜻이고요. inscription은 비문을 의미합니다. 우리 뭔가 안에 써서 새기는 거는 비석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트랜스가 건너편이라는 뜻입니다. 가로질러서. 그러니까 가로질러서 쓰다기 때문에 옮겨 쓰다입니다. 베껴 쓰다. 뭐 필사하다라고 하죠. 그래서 트랜스크립트는 필사본, 사본을 의미하고, 자, 이 표현 중요합니다. ascribe A to B. 이게 A가 나오면 뭐뭐에 이런 의미거든요. 이게 at과 같습니다. 뭐뭐에 어떤 한 지점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A라는 것을 B 한 지점이라고 딱 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A를 B에 귀속시키다 이런 뜻으로 쓸 수도 있고요. 이 원인 분석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원인 분석할 때 쓰는 표현이니까 B가 원인이 되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B가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면 원인 분석하는 표현이구나. 자주 안 나오지만 나왔을 때 알고 있으면 문제 푸는데 굉장히 수월합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 이 단어들 제가 지금 이 단어들은 이렇게 뜻을 다 적어 두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건 이제 정리하려고 적어 둔 거고 위에 보시면은 제가 단어들의 뜻을 다 안 적은 거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네이버 사전 두들겨서 적어 주십시오. 공간은 한정되어 있고 최대하게 많이 적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뭐 사실 공부는 너무 편하게 하면 안 됩니다. 편하게 눈으로 실실 보고 있으면은 마치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자꾸 쓰셔야 됩니다. 일단 공부라는 건 뭐 잔소리같이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처음에 중요한 건 내가 뭘 모르는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모르는 것을 해결하는 과정, 그게 공부의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걸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학습은 절대로 향상되지가 않습니다.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단 모르는 걸 먼저 찾으십시오. 제가 지금 설명한 것 중에 모르는 거 굉장히 많을 겁니다. 예. 그런 내용 하나하나 익혀 가시면은 아마 사실 제가 한 이 25학년도 풀이만 아마 제대로 들으셨고 여기에 있는 단어만 그 자료를 프린트하셔서 꼼꼼하게 기록을 하셨으면 상당한 실력의 향상이 있을 겁니다. 강의해봐야 지금 몇 개 되는 거 하면은 몇 개 안 되죠, 그죠? 나중에 저 헤아리면서 저도 헷갈리는 몇 개인지 20개인가요? 예, 20개일 겁니다 아마. 그러면 그 20개 정도 뭐 1시간씩 해서 20일이면은 충분히 향상을 시킬 수 있으니까 그 정도 투자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이렇게 제가 이제 요걸부터 먼저 보는 이유는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제목 문제이기 때문에 이쪽을 먼저 봐주는 게 살짝 편합니다. 여기 보니까 make in new, how poetry refreshes everyday language. 일단 make in new가 나왔는데 요건 지금 오히려 설명에 가깝습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여기서 지금? 요겁니다. poetry. 시라는 거죠. 그죠? 시가 뭐 한다고요? 아이고야. 시가 refresh 한답니다. 매일매일의 언어를. 요 설명 쪽이 중요하네요. Why the poets no longer seek inspiration from nature? 아, 그동안은 자연에서 영감을 추구했는데 왜 자연에서 영감을 추구하지 않는지. 그 다음은 자연의 소리가 시적 표현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시적 표현을 인용하는 방법. 요건 요 시적 표현을 인용하는 방법 이렇게 되어 있고요. Beauty rediscovered the return of oral poetry. 아, oral poetry니까 입으로 암송하는 시죠. 이게 되돌아왔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정도 확인하시고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people are correct. 사람들은 옳습니다. 언제 옳냐? They feel, when they feel, 그들이 느낄 때입니다. That the written poetry of literary society. 자,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그런 사회에서의 쓰여진 시와, 글로 쓰여진 시와 또 oral poetry of non-literate ones, 글을 읽고 쓸 수 없는 그런 사회에서의 구전시, 이것이 differ considerably, 상당히 다르다는 것. 뭐가 다른가요? From the everyday language, 매일매일의 언어와 상당히 다르다는 것. Spoken in the community, 그 사회에서 말해지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건 지금 리턴 포이트리와 오럴 포이트리의 차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여기서 지금 차이를 얘기하는 건 뭔가 하면 포이트리 하고 그 다음에 everyday language의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everyday language 차이를 얘기하는 거죠. 아까 밑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포이트리라는 게 나오는 걸 봤었죠. 그죠? 그래서 시와 매일매일의 언어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상당히 다르답니다. 상당히 다르다. 자, 첫 문장에서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사람들이 옳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슬쩍 훑어봤더니 뒤집는 게 있나요? 여기 보면 지금 뭐가 나오는가 하면 벗이 나오거든요. 체크를 해볼게요. 이게 어떤 기능을 하는지. 벗이 나오는데 체크를 해보니까 자, 여기서 보니까 poetry as a different category of language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들이 나와 있죠. 자,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 어디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예, 레들 뒷부분이 중요합니다. 레들은 앞쪽에 나와 있는 그것을 수정 교정하면서 그것을 올바르게 바꾸어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딱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The poetry artfully manipulate 어쩌저쩌 돼 있죠. 예, 아마 제 생각에 이 녀석이 주제문에 가장 가까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칠해줄게요. 자, 그 다음 앞에 보겠습니다. 일단 그냥 훑어본 겁니다.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Listeners not only accept strange use of word, rearrangement of word order, 그 다음에 assonance, alliterations, rhythm, rhyme, compression of thought, and so on 돼 있는데 이거 다 해석 안 하셔도 됩니다. 실제 문제 풀 때는. 자,
듣는 사람들은 나돈이 나왔죠. 그럼 당연히 뒤에 버돌수가 나와야 되는데 버돌수가 안 나왔습니다. 대신에 뭐가 나왔는가 하면 자, 요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not only A, but B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뭘 받아들이는가 하면은 언어의 낯선 사용법입니다. 그 다음 단어 순서의 재배열, 그 다음에 뭐 요건 유운, 두운, 그 다음에 운율, 그 다음에 라임은 뭔지 아시죠? 뭐 쇼미더머니 보셨으면 압니다. 그죠? 운입니다. 사고의 압축 등등등등등입니다. They actually expect. 그들은 실제로 기대합니다. 여기 뭐가 보이죠? 실제로가 보이죠. 실제로. 여기 중요한 단어죠 또. 실제로 기대합니다. 뭘 기대하느냐? To find these things. 이것들을 발견하기를. In poetry. 시 속에서 발견하기를. And they are disappointed. 그리고 실망합니다. When poetry does not sound poetic. 시가 시적으로 들리지 않을 때는 실망합니다. 하지만 those who regard poetry as a different category of language altogether 시를 완전히 다른 범주의 언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deaf, 귀가 먼 겁니다. 모른다는 얘기죠. To the true achievement of the poet, 그 시의 진정한 성취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는 능숙하게 조작합니다. The same raw material of his language. 뭘 조작하는가 하면은 그 자신의 언어의 날 재료를 똑같은 날 재료를 근데 어떤 날 재료인가 하면은 as used 사용되는 거죠. 매일매일의 언어에서 사용되는 날 재료를 능숙하게 조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연 설명 들어갔습니다. His skill is to find new possibility. 그의 기술은 발견해내는 겁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in the resources 자료 속에서 already in the language 이미 그 언어 속에 있는 자료 속에서 그 다음에 in much the same way라고 나왔죠. 이 표현은 비교 또는 비유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끊어지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끊어지면은 이 앞쪽이 뭔가 하면은 비유 또는 비교입니다. 비유 또는 비교고 이쪽이 뭔가 하면은 필자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 요지 쪽에 해당합니다. 자, 이제 같은 얘기가 또 나올 겁니다. 마찬가지로 뭐와 마찬가지인가 하면은 요쪽이 좀 쉬운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나오겠죠. 여기 the same way that까지 가야 되는 the same way that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People living in the seashore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해안에 사는 사람들이 become so accustomed to the sound of wave 파도의 소리에 아주 익숙해져서 그렇기 때문에 they no longer hear it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most of us have become sensitive 우리 모두는 민감해집니다. 이 문제 너무 쉽게 냈습니다. 왜 너무 쉽게 냈는가 하면은 이거랑 지금 비교하는 거라고 했죠. 그럼 같은 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 요게 들어가야 됩니다. accustomed 익숙한. 근데 sensitive는 반대말이죠. 민감한. 그죠? 그러면 이거 뭐가 들어갈까? 여기 accustomed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답 바로 3번이죠. 왜 이렇게 냈을까요? 그냥 주는 문제였습니다. To the flood tide of 비교를 했죠 아까 sound of wave라고 the flood tide of the words 어떤 단어에 flood가 흐르는 거고 tide가 조류거든요. 그러니까 흐름이라고 할게요. Millions of them every day 그것들 수백만 개를 매일매일 그래서 that hit our drums 그래서 그것들 수백만 개가 매일매일 우리의 이어드럼은 이게 고막이잖아요. 고막. 이어드럼 고막을 때립니다. Our function of poetry is to depict one function of poetry. 자, 여기서 이제 one이라는 게 나왔죠. one이라고 나오면은 하나를 딱 강조하는 겁니다. 시의 한 가지 기능은 to depict the world 세상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표현하죠? 신선한 감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아까 요 내용하고 일치하죠? 매일매일 사용되는 똑같은 그들의 언어의 원재료를 가지고 능숙하게 조작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게 뭔가
예, 그 새로운 걸 주는 거죠. To make strange, 그것이 낯설게 느껴지도록. 낯설게 느껴지려면 어때야 될까요? 신선해야 되겠죠. 그럼 맞고요. So that, 그래서 근데 그래서 we will listen to the language once again. 우리가 그 단어를 한 번 더, 그 언어를 한 번 더 듣도록. But the successful poet, 하지만 성공적인 시인은 never departs so far into the strange world of language. 어떤 낯선 언어의 세계로 너무 깊이 depart, 떨어져 들어가진 않습니다. That none of his listeners can follow him. 그래서 그의 청취자 중에 어떤 사람도 그를 따라갈 수 없도록. 여기서 따라가다는 이해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를 이해할 수 없도록. 그렇죠. 너무 멀리 가지 않습니다. 아까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매일매일의 언어를 사용하되 그걸 가지고 능숙하게 조작해서 그걸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뒤에 볼게요. He still remains the communicator. 그는 여전히 의사소통자로 남아 있습니다. The man of speech, 말하는 사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뭐 커뮤니케이터는 전달자가 낫겠네요. 전달하는 사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걸로 커뮤니케이터의 뜻은 커뮤니케이터의 원래 의미는 전달하다입니다. 전달하는데 양쪽에서 서로 의사를 전달하면 의사소통하다가 되거든요. 기본적인 의미는 전달자. 여기서는 시인이 일단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거니까 전달자라고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이거 1번 다 바로 나오죠. 왜냐하면 위에서 여기 프레시 퍼셉션이라는 표현이 나왔었죠, 그죠? 그리고 원이 나왔었죠, 원 펑션. 그래서 이 문장을 보시면은 이 문장을 통해서 바로 답이 몇 번이다, 1번이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건 아까 제가 그 다음 문제는 제가 설명을 했었죠. 자,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왜 이렇게 출제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in much the same way라는 표현이 마찬가지로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서 become so accustomed to가 나왔죠, 그죠? 그러면은 become accustomed to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반대말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죠. 예, 그래서 답을 바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 설명이 좀 빠르고 해석을 다 하지 해석을 지금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왜 기재하지 않았는가 하면 여러분들 시중에 가지고 계신 좋은 책들 많습니다. 제가 나중에 책을 소개하는 그 영상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첫 문장의 대조죠. 근데 대조인데 어떤 대조인가 하면은 포이트리하고 그 다음에 everyday language를 대조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포이트리가 everyday language를 refresh 한다고 했었죠, 그죠? manipulate, 본면에서 manipulate, 그 다음에 fresh perception 이런 식으로 나왔었고요. actually는 사실은 이런 의미인데 요것도 이제 반대가 되는 겁니다. 반대가 되는 건데 그냥 이제 반대가 된다기보다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면은 앞에 나와 있는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은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 번 더 강조하는 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임팩트도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데 100% 동일하진 않습니다. 자, 첫 번째 거 한번 볼게요. 그 과정은 단순해 보입니다. 사실은 아주 세심한, 사려 깊은, 세심한, 주의 깊은 코디네이션, 어떤 협력을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요거는 단순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The team was expected to fail. 실패할 거라고 예상되었는데, 자, 그들은 사실은 기대를 넘어섰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초보자가 아닙니다. 사실은 20년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초보자가 아닙니다. 20년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는 같은 얘기죠. 여기서는 실패할 거라고 예상했지만 기대를 넘어섰다. 단순하게 보이지만 아니다. 이렇게 돼 있지만 요거는 완전히 앞에 나와 있는 내용과 동일한 거죠. 그래서 요거는 사실을 강조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실제로 이 내용이 동일한 내용이죠. 이건 우리말로 그냥 생각해 보셔도 됩니다. 우리말로 해석을 해도 우리말과 거의 비슷하게 쓰인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나데이 구문 나왔는데 요거는 여러 번 했으니까 본문에서는 아까 나돈이 다음에 원래 but be를 써야 하는데 이제 but 대신에 문장 bo를 사용했죠.
그 다음 내려가겠습니다. 동사 A as B입니다. 동사 A as B는 A를 B라고 여기다 생각하다 안주하다 여기다고요. 이거는 개념 정의하는 표현인데 본문에서는 아까 리가드 나왔었네요. 그죠? 리가드 뭐 붕하라고 보다. 자, 이게 제일 많이 나오죠. 리가드 see if you think of conceive of refer to understand. 그다음 밑에 depict, describe, define 이런 단어들도 나옵니다. 이 외에도 다른 단어도 나올 수 있습니다. 뭐 accept란 단어도 가능하고요. 여러 가지 가능하기 때문에 동사 A as B는 거의 비슷하게 쓰인다. 단 두 개의 동사가 있습니다. dismiss하고 write off가 있는데 write off가 한번 수능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써서 지워버리다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써놨다가 쓱 지우면 그거는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무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연결을 중에서 잠시만요. 동사 A as B가 두 번 있죠. 이건 제가 교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더는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앞에서 암시되었거나 예상된 해석을 부정, 수정하고 더 정확한 설명을 교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더 뒷부분이 중요하고요. In much the same way는 마찬가지로라는 뜻이거든요. 앞에 나온 걸 가지고 앞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내용들입니다. 일상적인 내용. 그걸 가지고 뒤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부분이 역시 다음 사례가 중요합니다. 본문에서 in much the same way 다음에 파도 얘기가 나왔었죠. 그 다음에 she 얘기로 넘어갔었거든요. 그럼 그 she 얘기가 중요해지는 겁니다. 수정할 부분이 생겼네요. 요건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그 다음 형용사 전미사 중에 TIV, SIV가 있는데 이것은 그 동사의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 imaginative는 상상력이 풍부한, sensitive는 센스가 원래 차이를 느끼다는 뜻입니다. 차이를 느끼는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니까 예민하고 민감한 거죠. 그 다음에 이 단어 조심합시다. exhaustive. 이 단어는 포괄적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00% 동일하지는 않지만 문단 내에서 comprehensive랑 비슷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같이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 단어들 여기 있네요. comprehensive와 비슷한 의미입니다. 네, 같이 외워주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수능 문제입니다. 수능 문제니까 역시 수능 문제답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길이가 깁니다. 길이가 길고 지금 화면에다 잡히지도 당연히 안 잡힐 거기 때문에 두 문단으로 나눠서 설명하겠습니다. 밑에 보기 먼저 볼게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인간과 다른 영장류 사이의 해부학적인 거리. 그러니까 요거는 딱 보기에 뭐라는 걸 알 수 있죠? 인간과 영장류를 대조하는구나. 그들이 대조하는 게 뭐다? 해부학입니다. human hand, 인간의 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게 decisive belief, decisive는 결정적인입니다. decide가 뭔가를 결정하는 거죠. 결정적인 도약이라는 얘기는 큰 도약이라는 얘기입니다. 도약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크게 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decisive believe이니까 아주 중요한 도약이죠. 어디에서? 진화의 경로에서. our hand, 또 인간의 손이 나왔습니다. unexpected outcome of evolution. 자, 여기서는 진화의 예상치 못한 결과니까 우리의 손에 대해서 뭔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human grip. 인간이 쥐는 겁니다. 이게 딜레마랍니다. 왜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죠? 인간의 생존에 있어서 딜레마가 된다. hidden power of the daily use of tools. 요거는 도구 사용의 힘이죠. 자, 그러면 대충 나왔습니다. 요거는 인간과 영장류를 비교하는 것. 요거 세 개는 인간의 손에 대한 얘기인데 그게 도약이냐 아니면 뭔가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오느냐 아니면 딜레마 어떤 문제를 초래하느냐. 요건 이제 도구의 사용에 대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확인하시고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이거 첫 문장부터 예시가 나왔네요. imagine 예시입니다. 그죠? 중요한 내용은 뒤쪽에 나와 있겠습니다. 예시. imagine, 상상해 봅시다. 이렇게 뭔가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하는 건 예시입니다. 뭘 상상해 보는가 하면 grabbing a piece of paper, 한 장의 종이를 쥐는 겁니다. between your thumb and index finger, 당신의 엄지와 검지손가락으로 maybe you already are,
아마 당신은 이미 as you turn this page 이 페이지를 넘길 때 그렇게 한 장의 종이를 쥐고 있을 겁니다. We use this type of forceful 우리는 이러한 형태의 forceful 힘을 사용하는 pad to pad precision gripping 그리고 pad to pad 패드라는 게 뭔가 하면은 끝살을 얘기하거든요. 끝살이 정밀하게 끝살로 정밀하게 잡는 겁니다. Without thinking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은 채로 생각하지 않은 채로니까 뭐죠? 무의식적인 거죠. Literally 글자 그대로 in a snap snap은 짧은 순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우리 스냅샷이라고 하면은 카메라로 찰칵찰칵 찍어내는 걸 의미하죠, 그죠? 그래서 in a snap은 순식간에 yet 하지만 연결어가 하나 나왔네요. 체크하겠습니다. 이건 yet은 완전히 대조될 때 사용하는 연결어입니다. 나중에 yet과 관련된 연결어 정리를 하겠습니다. 밑에서 It was a breakthrough in human evolution.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진화에서 breakthrough 획기적인 발전이었다. 이럴 수가. 바로 주제문이 나왔네요. yet은 아주 강력하게 뒤집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지문의 주제문입니다. 자, 그러면 밑에 보기에서 답 나왔죠. 지금 인간의 손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인간 진화에 있어서 브레이크 스루라고 했거든요. 그럼 브레이크 스루하고 가장 비슷한 표현이 decisive leap이겠죠. 예, 답은 2번입니다. 일단 41번 끝났고요. 그 다음 계속 가겠습니다. Other primate exhibit some kind of precision grip. 다른 영장류들도 보여줍니다. 일종의 정확한 그립, 정확하게 잡는 것을 보여주는데 in the handling and use of object, 손을 사용하는 것에서 그리고 물체의 사용에서 유사한 정확하게 잡는 것을 보여주지만 but not with the kind of efficient opposition 효율적인 맞담의 유형은 아닙니다. That our hand anatomy allows 우리의 손의 해부학적인 형태가 허용해주는. 자, 여기서 이제 1번 보기는 요걸 통해서 속어라고 만들어냈습니다. 이 문장을 보고 딱 보면 대존해라고 착각을 할 수 있겠죠, 그죠? In a single hand 하나의 손으로 human can easily hold and manipulate object. 사람들은 쉽게 붙잡고 조종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물을 even small and delicate ones 심지어 작고 아주 섬세한 것들도 while adjusting 그러면서 동시에 our finger 우리의 손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to their shapes 그 형태에 맞추어서 and reorienting them 그리고 그것의 방향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with displacement of our fingertip pad 우리의 손가락 끝 살의 위치 조정으로 그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맞죠? 우리 잡아가지고 손을 살살 움직이면은 옮길 수 있죠, 그죠? Our relatively long, powerful thumb, 우리의 상대적으로 길고 강력한 엄지손가락과 and other anatomical attributes, 다른 해부학적인, 자 여기 아까 attribute가 명사로 동사로 나왔었는데 여기서는 지금 명사로 나왔습니다. 이거 속성이라는 뜻입니다. 아까 attribute A to B가 A를 B에 귀속시키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은 이게 귀속시키는 거니까 명사로는 속성이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Including our flat nails, 우리의 평평한 손톱을 포함해서 which nearly all primates possess, 거의 모든 영장류가 가지고 있는데 make this possible,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자, just picture, 자, picture 나왔으니까 또 예시입니다. 상상해 보라는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거죠. 상상해 보세요. Trying and failing to dog ear this page. dog ear은 개의 귀라는 뜻인데 동사로 페이지를 접으면은 개가 이제 그 귀를 접는 모양이 되거든요. 그래서 페이지를 접다는 뜻입니다. with pointy curved claw 뾰족하고 그 다음에 굽어 있는 클로 발톱으로 이 페이지를 모서리를 접으려다가 실패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자, 우리는 딱 접을 수 있죠, 손으로. 그렇지만 동물들은 발톱으로 접는다. 상상이 안 가죠, 그죠? 자, 그다음 지우겠습니다. 내려갈게요. With a unique combination of traits, 독특한 어떤 특성의 조합으로
The human hand shaped our history. 인간의 손은 우리의 역사를 형성했습니다. 자, 요거 보십시오. shape가 나오면 앞쪽이 원인, 뒤쪽이 결과라고 했죠. 인간의 손이 원인이 되어서 우리의 역사를 만들어냈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죠. 인간의 손이 역사가 되어서 뭘 만들어냈다고요? evolutionary. 그죠? 진화를 만들어냈다. 진짜 확실합니다. 답은. No question. 의심의 여지 없이 stone tools couldn't have become a keystone of human technology and subsistence. 석기는 키스톤, 핵심이 될 수 없었습니다. 뭐의 핵심인가 하면 인간의 기술과 어떤 존재의 핵심이 될 수 없었을 겁니다. Without hands, 손이 없었다면 많이 보던 표현 나왔죠? 예, 맞습니다. Not A, without B입니다. 여기에다 빈칸을 밑줄을 만들어 놨네요. That could do the job, 그 일을 할 수 있는 손이 없었다면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Along with the nervous system, 신경계와 함께 that could regulate and coordinate the necessary signals, 필요한 신호를 조절하고 조정할 수 있는 anybody, 누구든 간에 누구든 상관없다니까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Who's ever attempted to make a spear tip or arrowhead from a rock, 창의 끝을 만들거나 arrowhead, 화살촉을 만들려고 시도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바위로부터 knows, 압니다. It excludes strong grips, 그것이 배제한다는 것을 압니다. 아까 우리가 강하게 쥘 필요가 있다고 했었죠. 그죠? 배제하는 게 아니죠. 그게 필요하겠죠. 답은 5번입니다. Constant rotation and repositioning, 끊임없는 회전과 위치 조정, 그리고 힘을 사용하는, 그리고 아주 세심한 스트라이크 두들김, with another hard object, 또 다른 단단한 물체를 가지고, and even with a fair amount of know-how, 그리고 심지어 상당한 그런 정도의 노하우를 가지고도 it can be a bloody business, 그것은 피투성이의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하우를 알고 있다고 해도 두들기는 과정에서 내 손 때릴 수도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피투성이가 되는 작업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지문은 사실 인간이 진화에 있어서 인간이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그런 진화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가 직립보행이었죠. 직립보행을 함으로써 손이 자유로워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손을 가지고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두뇌가 많이 발달했고, 뭐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진화론 얘기 나올 때 자주 나오는 소재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이 다른 동물과 구별되었을 수 있었던 것은 직립보행을 통해서 손을 자유롭게 했기 때문이다. 그 정도 기억해 주시면은 나중에 유사한 소재가 나왔을 때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첫 문장 예시가 나왔죠. 그죠? 예시가 나왔으니까 이걸 통해서 뒷부분에서 예시가 마무리되는 지점에서 뭔가를 보면 되는데 거기서 바로 yes로 뒤집었거든요. 자, yes은 강한 대조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still이인데 still이 요것도 이제 하지만이라는 뜻이거든요. 약간 이제 어조가 다른데 느낌이 다른데 제가 느낌이 다르게 한번 번역을 해보았습니다. 보겠습니다. 증거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명확합니다. 증거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결론은 명확합니다. 증거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결론은 명확합니다. 증거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명확합니다. 약간의 어감의 차이는 있지만 전부 다 이제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서로 이제 대조되는 역할을 하죠. 그죠? 그래서 그냥 생각하실 때는 대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히빗 보겠습니다. 히빗은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히빗이 잡아서 특정 상태로 두다 이 정도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그지빗은 드러내 보이다. 그 다음에 이니밋은 억제하다. 그 다음에 프라이빗은 금지하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고 이 뒤에 있는 표현 같이 외워주시면 됩니다. 유예와 반여, 이번에는 효율적인 효과적인과 비효율적인 비효과적입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사전상의 반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반대말로 그냥 외우지 마세요. 자, efficient 효율적인, effective 효과적인, productive 생산적인, cost effective 비용 효과적인, economical 경제적인. 자, economical은 economic이랑 다릅니다. 아껴 쓴다는 얘기입니다. well organized 잘 조직화되어 있는. 그래서 잘 돌아간다는 얘기죠. 요건 이제 반대말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economy 잠깐 정리하고 갈게요. economy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게 아껴 쓴다는 뜻이
절약해서 아껴 쓴다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경제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절약해서 아껴 쓴다는 개념에서 economic라는 형용사가 나옵니다.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경제적인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뭔가 하면은 돈을 아껴 쓴다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economic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요건 그냥 우리가 말 그대로 하는 경제의 그런 뜻입니다. 차이가 있거든요. 자, 요거는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게 요 뜻하고 이 단어가 경제적인, 즉 돈을 아껴 쓰는 효율적인 이런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거 이제 모르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이번 기회에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잡는다는 거는 이해하고 여러분들 것으로 가져간다는 겁니다. place 원래 의미가 놓다죠, 그죠? 근데 원래 의미는 배치하다는 뜻에서 장소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replace는 다시 배치하는 거니까 대체하다. displace는 dis가 떨어져서입니다. 쫓아내는 거니까 대체하다. displacement는 이주, 대체, 이동 이런 의미가 되고요. misplace는 장소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분실하다. in place는 제자리에 있는 것. out of place는 제자리에 있지 않은 거니까 어울리지 않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클루드는 담다 잠가다라는 뜻인데요. include는 안에다 넣고 잠그는 겁니다. 안에다 집어넣어서 잠그는 것. 그러니까 포함하다고요. 그 다음에 exclude는 밖에다 빼놓고 잠그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외하다. 그 다음에 conclude는 함께 딱 잠그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다. seclude는 멀리 떼어놓고 잠궈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은둔하다. preclude는 앞에다가 뭔가를 놓아두고 잠궈버리는 겁니다. 모도죠. 그래서 차단하다, 방해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고 뒤에 나와 있는 다른 표현들 함께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웬만하면 강의 이제 50분 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설명을 했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학습해 주시도록 하고요. 제가 당부드릴 거는 순서가 있습니다. 항상 먼저 문제를 푸세요. 문제를 푼 다음에 틀렸으면 왜 틀렸는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해석 정확하게 하려고 연습을 하십시오. 저는 굉장히 빠르게 해석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연습할 때는 요즘 훌륭한 교재들 많습니다. 그런 교재들 보면 뒤에 막 끊어 읽기에다가 해설까지 자세히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걸 자세하게 정리해 준 교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만든 겁니다. 이런 걸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해설 적어주고 그렇게 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제 강의에서 이런 부분을 좀 가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께는 큰 복이 있기를, 그래서 점수의 향상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주검이었고요. 이제 2025학년도 조금 천천히 작업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는 지금 중복되는 부분이 좀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최소한 줄일 수 있게 전체적으로 조금 배치를 꼼꼼하게 살펴서 그렇게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우주검이었고 2025학년도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그 다음에 수능 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